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 4강입니다. 그 4강의 제목은 행복과 인간관계의 과학적인 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관계가 행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행복 비결 8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 2강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 3강에서는 이제 몰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4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한 성일발달 연구, 아마 대부분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버드 대학생 268명, 빈민가 출신 456명, 중산층 60명 해가지고 총 814명에 대해서 80년 이상 지금 4명의 연구자들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구죠. 1938년에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75년 지나가지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저 책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그 유명한 아주 그 강좌가 있죠. 그 연구 결과가 나온 유튜브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진행하는 사람이 네 번째 연구자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을 얘기를 드리면은 저렇게 나와 있죠.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다.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3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더라. 이게 연구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거가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또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80년 동안에 8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떨 것인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가 되더라. 그리고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짧다라는 게 이제 그 결과인 것이죠. 그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고독은 해롭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아마 보셨거나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과연 본인이 그 연구 결과를 나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게 그냥 밝혀진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40명 이상의 장기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결론이 난 거잖아요. 더 이상 믿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미 그걸 들어봤을 건데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아까 저기서 나왔죠. 인간관계 3가지 중요한 요소.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온시시대에 최고의 형벌이 부족해서
쫓아내는 거죠.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원시 시대에는 인간이 뭐 호랑이나 사자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발톱이 센 것도 아니고 얼룩말처럼 잘 달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어떤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추방이 된다면 그걸로 그냥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공동체에서 나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그 DNA가 현재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면 내 뇌는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소수의 어떤 수행자들, 신부님이든 또는 어떤 스님들 같은 어떤 수행이 높으신 분들은 다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일단 내가 좀 우울하다, 고독하다, 주변에 어떤 관계가 좋은 어떤 친구나 그러한 공동체가 없다,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다, 이렇다면 우리의 뇌는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죠.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최고의 형벌이 독방에 수용하는 거잖아요. 먼저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부부와 자녀가 가족의 가장 기본 단위지만, 그건 정말로 너무 가족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저렇게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커다란 기쁨을 주는 존재이지만 노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자녀들이 의지처가 되고 커다란 기쁨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또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안 된다, 너무 빨리 물려주면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데 제가 그걸 사례로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몇 명 친구들이 모였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서울에 아파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갈비집 식당을 한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그 돈에 유난히 집착을 하는 아들인데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돈을 좀 보내줄게. 그래서 어쨌든 3천만 원을 보내줬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굉장히 여자들이 대부분 이 근육이 약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PT를 받아라.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걸 잘 배워가지고 혼자서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6개월 2, 3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아들 심기경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강압적인 대통령들이 있었을 때 경호실장들은 대통령이 심기경호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강한 어떤 그런 파워를 가졌죠. 심기경호라고 해가지고 아들의 심기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이 스트레스 쌓일까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니, 그 젊고 강한 아들이 문제입니까? 앞으로 좋은 세상이 많이 남은 아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4채인데 한 채 팔아서 갔으니까 3채가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심기경호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만약에 2다리를 못 쓴다면 자녀들은 그냥 요양병원을 보낼 거예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그 요양보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자식들한테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거기에서 생활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근육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근육을 키우려면 내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렇게 6개월 동안 PT를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꾸준히 헬스클럽 다니면은 근육이 커서 어쨌든 요양병원에 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질 확률이. 근데 그걸 망설이면서 그런 데 쓰는 데 돈을 망설이면서 아들 심기경호에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그러나 많은 엄마들이 사실 저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펜실베니아의 로제토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0년대 심장병이 미국 사망 원인의 1위였던 시기에 이상하게 그 로제토 마을은 65세 이하는 심장질환자가 없고 65세 이상에서도 미국 평균의 절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장수 마을로 소문이 났어요. 그 학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 로제토 마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연구하기 전에는 분명히 거기는 어떤 그 먹는 거가 굉장히 뭐 담백해 가지고 뭐 육식도 잘 안 하고 채식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아주 그 정상 체중이고 이럴 거라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가체중이고 육식과 지방도 많이 섭취하고 심지어 많은 주민이 애연가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65세 이하의 거의 심장병이 없고 60세 이상도 미국 전체에 본다면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로제토 주민의 건강 비결은 유전이나 환경, 식생활, 운동 등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였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이든 성당이든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활동하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걸 그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얘기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내 강의에 쓰겠다고 그 친구에게 내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관계는 정말 노력입니다. 가족은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공동체도 일정 부분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가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있지만 그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 전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동체는. 그런데 친구는 조금 다르죠. 내가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와의 어떤 만남은 어떤 인연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친구와 관계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하는 거, 또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나의 노력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저 말은 굉장히 참 좋은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가 있는데 자꾸 나와 관계가 나빠지는 친구들이 많다면 20대, 60대, 20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집단이든 한 20% 정도는 나와 아주 잘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뜻이 굉장히 잘 맞고 여러 가지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20% 친구들 중에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끝에 20%는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하고는 어긋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내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하여간 뭔가 나하고 안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노력을 조금 해도 그런 친구가 또 20%가 있는 거죠. 가운데 60%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냥 중간에 평범한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내가 노력을 하면 좋은 친구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어긋나져 가지고 좋지 않은 20%의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60%는. 어쨌든 아주 나에게 잘 맞을 수 있는 20%,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20%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하게 나와 좀 사이가 나빠지는 그러한 친구들이 20% 이상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좀 수가 많아진다, 또 나와 좋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의 어떤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다면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어떤 만남은 인연이지만 그 다음에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와 좋아 지낼 수 있는 사람이 40%, 50%가 되는 것이고, 또 나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한 1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논어에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하기 쉽지 불능여로죠. 이제 그건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면은 그게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친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 유명한 논어에서도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걸 깊게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기에서 친구는 그 공자의 어떤 제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저기는 지금 친구로 나와 있는 거죠. 자, 행복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5%. 근데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그것도 10%.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5%라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이제 제로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주변에 좀 행복한 친구들이 많으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주변에 좀 긍정적인 성격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주변에 보면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친구가 있죠. 뭐 내가 뭐 하려, 야 그거 부정적으로만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의욕이 그냥 감소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좀 기분이 좋다가도 그 친구가 막 기분 나쁜 얘기를 해버리면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요. 내 에너지를 그냥 막 뺏어가는 친구, 에너지 뱀파이어죠. 그런 친구와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가감하게 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인간은, 이게 나이가 든 인간은 거의 1%도 못 고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노력한다면 되는데,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친구가 본인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고치려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주변에 왜 좋은 친구가 없을까? 내가 지금 현재 아주 친한 친구가 없다. 좋은 친구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문제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좋은 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시작점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가 친구 사귐의 3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사귐의 3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을 하자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다르고 차이가 있는데 그걸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거 틀림이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저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원칙입니다. 인간은 세계를 해석하는 존재이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죠. 우리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가 아닙니다. 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빨간색을 끼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군가의 장점이다, 누구의 단점이다, 이것은 나의 해석의 결과이다는 것이지 정말로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가 바로 내가 그 친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저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프레임,
나의 패러다임, 나의 색안경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다름, 차이인데 그걸 틀림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틀렸다. 나는 맞다. 저 친구와 나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저기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다름이나 차이를 틀림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고 차이가 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친구의 3원칙 중 두 번째, 경청과 리액션입니다. 그 경청이라는 것은 좀 존경하면서 듣는 게 경청이잖아요. 한문 뜻대로 한다면. 그걸 정말로 유심히 상대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감을 표해주면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리액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맞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게 리액션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상대가 말을 하면 내가 할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혀 별로 기울여서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막 자기 얘기만 하지 상대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리액션해주고 그런 게 부족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는 내가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막 몇 사람이서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한마디도 않습니다. 끼어들지 않는 거죠. 내가 막 가만히 있어서 서로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단지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잘 들어주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을 때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두 친구가 얘기한 걸 보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내가 군대에서 뭐 했는데 그러면은 그랬어?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리액션 해주는 거 아니고 내 군대 때는 어쩌고 저쩌고 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예를 들어 누가 주식했다 이러면 내가 주식해가지고 어땠는데 계속 그렇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얘가 어땠다 그러니까 우리 얘는 어떠고 저쩌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고 리액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이 얘기하면 나도 그 얘기, 나의 그 얘기, 또 상대가 저 얘기하면 나도 저 얘기. 그리고 그냥 10분, 20분을 계속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들어주고 존경하면서 듣는 거죠. 유심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리액션을 해주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 3원칙 중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일정한 거리두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아주 유행이죠. 코로나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이제 결국은 두 개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간에 왜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냐? 논어에 이제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는 하이부동, 소인은 동의불하라 그러죠. 저렇게 군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합을 이루되 줏대 없이
자신의 주관을 버리지 않는다. 거리를 확 좁혀가지고 같이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항상 화합을 이룬다.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게 군자라는 거죠. 그런데 소위는 그냥 완전히 자기 주관마저도 버려가지고 자기 생각마저도 버리고 둘이 막 짝짝꿍 해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상대를 욕합니다. 온전하게 화합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 돌아서면 다른 사람한테 그 욕합니다. 그게 바로 동의불화죠. 친구와 친구의 관계라는 것은 거리를 둬야 된다. 너무나 가깝게 해가지고서 하면 서로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침해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고, 화의부동은 서로 간에 다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친구들하고 서로 가족의 버금가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노년의 최고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가족, 공동체, 친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그러한 인연은 내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다. 가족은 타고나는 거고 공동체도 어느 정도 어떤 공동체든 내가 그 사람들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만들고 또한 그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은 아까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까 말했던 친구 사귐의 3원칙,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하고 가족에 버금가는 어떤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죠. 공동체라 그러니까 꼭 몇십 명 단위가 필요한 건 아니죠. 3명, 4명도 공동체고 5명, 6명도 공동체죠. 그 좋은 친구들끼리 그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웃고 걷고 여행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면 노년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가 이미 하버드의 성인발달 연구라는 그 유명한 연구에서 이미 입증이 된 결과라는 거죠. 저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강의의 최종 결론은 바로 저것이거든요. 친구들과 가족의 버금가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밥 먹고 걷고 여행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자. 그게 우리의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저걸 한번 실천을 꼭 해봐야 되겠다. 나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내 주변에 정말로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로서 노후까지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나는 몇 명이나 있을까? 내 주변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초점은 친구 사귐의 3원칙, 그래가지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 경청과 리액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복인생수업 제4강은 행복과 인간관계의 과학적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란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